여러분, 제가 어제 시험 끝나고 집을 청소하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만든 자서전을 발견했어. You what? 바야흐로 2013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봉사부여서 어느 한 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독거노인 어르신들 자서전을 써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 어제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해줄 이야기는 이 할아버지가 6.25 때 경험했던 이야기야. 육군 소위로 군복무 중이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다. 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 몰랐다. 연대장님이 38선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함께 38선으로 원대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땡땡사단 땡땡연대 특별대대에 소속되었다. 이 특별대대는 특별한 사람을 모아서 일개 대대를 만들었다. 연대장님이 장교 아닌 사람을 장교로 인간시켰고 군대 생활을 계속하던 나를 임시 후대장으로 인간시켰다. 우리는 동쪽으로 부산으로 올라가니까 피난민들이 북쪽에서 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었고 우리 부대는 동해안으로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 38선 표지판이 보였다. 거기는 이미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는 아직 참여하지 못했다. 그때 기억나는 한 가지, 바로 고지에서 처음으로 전투 중이었다. 처음 싸우는 전투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싸우는지 기억도 못했다. 그저 총을 쏘고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와 힘겹게 싸우는 중 밤이 되니까 철수 명령이 내려왔다. 철수하는 중 위생병이 내 상처를 치료하면서 내려왔다. 복귀하고 인원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수 중 내 옆에 늘 있던 제주도 출신의 위생병이 안 보였다. 어느 하사가 소대장님 옆에 있던 이등병이 안 보입니다. 그때 인민군들이 야! 여기 한 놈 죽었다! 시체 하나 있는데 가져가라! 라는 소리와 함께 통성이 울렸다. 그 제주도 출신의 위생 이등병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었다. 비수가 꽂혔다. 비통한 마음으로 연대장님께 보고 전 대대장님에게 가서 말씀드렸다. 대대장님은 이상이 없냐? 어떻게 됐냐? 부상자는 이렇게 물으셨고 그러는 사이 어느 순간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대대장님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됐냐고! 나는 대답했다. 한 병사가 방금 전사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시체는 수거해 왔냐? 물으셨고 시체는 못 가져왔습니다 하니 발개질을 당했다. 허나 아무 말도 못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대대장님은 연대장님께 보고드리고 상황은 끝났다. 얼마 후 후퇴 명령이 있어 포항까지 내려왔다. 포항까지 내려오니 더 이상 후퇴를 못 간다고 했다. 그 속에는 늙은 노부부, 어린 아이들이 있어 군인들을 후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 허나 계속 부대를 정비하고 고지를 탈환하고 뺏기고를 반복하다 보니 드디어 전쟁이 휴전이라고 했다. 속으로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내 나이
27살. 전쟁은 비참하고 처참하여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사병들이 한 번에 100명에서 200명이 들어와 정쟁터로 올라가면 내려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죽었다. 그러한 걸 보니 이 전쟁은 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까웠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때 전쟁을 끝나고 통일을 했어야 했는데 못 끝내서 미안하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때 겨우 이게 고등학생이 무슨 생각 있겠어. 아무 생각이 없지. 근데 지금 군대도 전역하고 어제 이 책을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당시 철이 없음에 후회가 되더라고. 나도 이제 저 나이대가 됐는데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희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할아버지와 참전 용사님들께 매우 감사하더라고. 할아버지와 참전 용사님들이 지켜낸 이 평화, 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전부 할아버지와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 진짜 감사드립니다.